이번 에피소드는 비록 지난 시즌이지만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 같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꼭 리뷰해보고 싶은 화였습니다. 이 화는 아주 대놓고 인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흑인과 라티노 그리고 백인 사회로 양분되는 미국 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화는 예외적으로 두 개의 스토리라인이 등장하진 않지만 시타델 오브 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아는 주인공 릭과는 별개라는 사실이 첫 씬에서 나오죠. 우리가 아는 지구의 C-132는 가장 릭스러운 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릭도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죠. 릭다운 것 그 자체는 이전 화에서도 언급했듯이 억압과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릭이 스스로 정부와 조직을 만들어 자신을 가두고 싶을 리가 없죠. 이런 점에서 시타델에 사는 릭들은 우리의 릭보다는 어느 정도 제도의 수능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릭은 자기가 가장 릭다운 릭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릭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때문에 절대 시타델의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하고 모티와 아틀란티스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시타델에서의 이야기. 시타델에서의 릭은 백인이며 모티는 흑인이나 라티노를 대변합니다. 이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모티가 차를 잡으려 하자 잡히지 않고 그 차는 더 늦게 온 릭이 타고 가죠.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LA와 뉴욕에서 진행된 설문 통계에 의하면 우버나 택시 운전사들이 흑인의 라이드 요청에 불응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백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시타델에는 크게 4개의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모티와 릭에 대한 각각의 이야기와 나머지 2개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자신을 찾으려는 모티들의 이야기입니다. 모티들은 모티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양분된 학교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학교에는 약간 덜 떨어진 릭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모티입니다. 미국의 공립초등학교는 그 동네의 재산세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동네의 공립학교는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부모의 소득 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학교에는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학생들의 지적 수준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학교는 소수인종, 그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가장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은 라티노와 흑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좋은 사립학교 등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부모가 교육을 더 받았거나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 혹은 백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까지 빠져나가면 이미 수준이 낮던 학교들은 더 슬럼화되고 흑인 학생들만 남게 되는 거죠. 모티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들의 걱정은 졸업 후 모티타운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티타운은 뒤에도 나오지만 릭이 없는 모티들만 모여 살아 빈곤하고 범죄가 만연한 지역이죠. 미국으로 치면 할렘가 등 흑인들만 사는 슬럼화된 지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모티 학교의 모티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조연의 역할만 하는 사실에 한탄하죠. 학교에서도 모티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릭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즉 소수인종이 사회 지도층 자리에 올라가고 주류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결국 순응하고 살아가는 양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모티는 시타델에서 철저한 비주류이자 2등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모티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바꿔보고 싶어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대한 홀에 자신들이 아끼는 모티스러운 식상한 물건들을 던져보죠. 그리고 그나마 방골 기질이 가장 강했던 모티는 스스로의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자기 자신까지 희생한 모티지만 그것은 결국 릭들에 의해 만들어진 쓰레기 처리 시설일 뿐이었죠. 모티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릭들이 세운 거대한 시스템에서 작은 발악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은 현재 소수인종을 합친 것의 비율이 백인보다 많지만 여전히 백인들이 세워놓은 나라이자 제도, 역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 행세와 주류 세력은 계속 백인이어 온 거죠. 두 번째, 공장에서 일하는 릭의 이야기는 미국의 블루칼라 백인, 저소득층 백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처음 장면에서도 보듯 지하철에 탄 릭들은 멋진 차를 타고 지나가는 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같은 릭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릭의 지능이라면 온갖 멋진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단순 노동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죠. 실제로 공장의 오너도 난동을 부린 릭에게 형을 다 살았다고 말하죠. 결국 자신의 처지에 염증을 느낀 릭은 공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상품의 주 원료가 되는 심플릭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심플릭의 존재도 흥미롭습니다. 심플릭은 베스와의 가상의 기억을 반복 재생당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야말로 심플한 사람이었죠. 릭과 심플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같이 붙어있기 힘듭니다. 그만큼 공장에서 일하는 릭의 삶은 릭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의 역량과는 별개로 제도적인 문제와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당하는 인생입니다. 난동 릭은 결국 자신의 저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말은 벗어날 수 없는 거대 상업적 굴레에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치적인 운동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결국 저항의 대상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착취와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난동 릭은 심플 릭을 대체하는 시스템의 부품이었을 뿐이죠. 세 번째 스토리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미국 내에서 경찰이 흑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몸수색이나 운전단속 비율도 훨씬 높습니다. 재판에서는 같은 범죄에 대해 흑인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더욱 가혹하며 사형에 처해지는 비율도 높죠. 이는 물론 인간의 본성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편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특정 집단에 더 호의적이고 출신 배경 등으로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쟤는 특정 대학을 나와서 똑똑하다 혹은 멍청하다 미리 판단하거나 중국인은 어떻다 등 일상에서도 우리는 편견에 취약합니다. 특히나 일선에서 많은 범죄자를 비롯한 사람을 상대하는 경찰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업무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 일일이 알려고 하지 않죠. 실제 미국 내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흑인과 라티노의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들은 편견에 따라 머릿속에서 범죄자, 즉 흑인 혹은 라티노라는 단순한 분류를 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일하기에 훨씬 편하니까 말이죠. 이건 미국의 정치학 및 행정학자인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 관한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모티도 같은 모티임에도 모티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거죠. 흑인 경찰도 백인보다 흑인에게 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경찰 모티는 다른 모티들에 비해 뚱뚱합니다. 이건 아마도 미국 경찰들이 뚱뚱한 것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네요. 미국 내에서 경찰의 이미지는 늘 도넛을 들고 약간 배가 나와 있죠. 또 가게 주인 모티가 평범한 모티 넷이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모티가 발끈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의 경우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닌 인종으로만 설명하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다 같은 흑인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시안이나 흑인의 얼굴을 헷갈려하고 전혀 닮지 않았음에도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일종의 편견이죠. 그리고 모티의 대사와 릭의 대사가 인상 깊습니다.
모티가 모티 죽이는 게 일상이고 릭이 모티를 죽이는 것도 일상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흑인 간의 폭력과 살인도 갱 간의 권력 싸움 등으로 치부되어 이슈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 경찰은 상대방이 총기를 소지했을 경우 실탄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플로이드 사건 역시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기에 비로소 이슈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찰의 폭력행위입니다. 마지막, 가장 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된 모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타델에서 2등 시민이자 소수자인 모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티는 바로 억압받는 모티와 공장에서 일하는 릭과 같은 저소득층의 표를 표섭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마한 다른 릭들은 다수였기에 표는 당연히 갈렸겠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을 모티프로 한 연설에서 정치인 모티는 억압받는 모티와 릭들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합친 수가 나머지 릭들보다 우세합니다. 바로 이를 이용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죠. 미국의 소수인종을 모두 아우른다면 분명 백인보다 많고 1인 1표라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선거에서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오바마의 당선 역시 일각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티가 당선되었지만 이 모티에게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모티는 바로 이전 화에서 나왔던 사악한 모티, 이블 모티였죠. 모티는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티브 잡스를 모티프로 한 릭과 중동 스타일의 릭도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모티와 릭 모두 시타델에서는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화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릭 말대로 자유가 없는 제도의 얽매인 릭은 릭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시타델에 사는 릭들이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회의 평등이 부재하는 사회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릭이라면 비슷한 지능의 포탈건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어 그 세계를 충분히 탈출할 수 있지만 이 릭들에게는 그럴 경제적인 자원도 주어지지 않죠. 이건 분명 철저하게 재능을 가진 이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티 역시 이런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타델에서는 철저하게 조력자로만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리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죠.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소수 인종이 사회 지도 중 주류가 되기에는 큰 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티는 결국 조력자만은 아니고 화가 거듭할수록 더욱 성장하고 릭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토리를 펼쳐냅니다. 아무튼 이번 화는 정말 그 어느 화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며 미국의 인종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 리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